아무래도 스탠딩 토론회를 두 차례 한 이후에 또 좌석에서 앉아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여유로움은 갖췄지만은 후보 간의 긴장감은 훨씬 떨어졌다. 또 지난 토론회 때 네거티브가 난무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있었어요. 후보도 말하다 참 이건 금방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밋밋한 토론회가 됐다는 그런 또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자의 매끄럽고 여유로운 어떤 그런 진행은 좀 돋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승자였다는 취지인 것 같고. 토론이 주제나 룰에 벗어날 땐 과감하게 이걸 개입을 해줘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그걸 잘한 거예요. 또 후보 간의 감정이 격해지거나 토론이 경직된다 싶으면은 그 손석희 사장 같지 않게 또 농담과 센스 있는 그런 발언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켰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가 가장 못했다는 평가가 또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홍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제일 못했다. 대선 판세가 문재인 후보 일강 구도로 굳어져 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그에 따른 자신감이 지나쳐서 오만과 독선의 행태로 표출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보세요가 그 뭡니까 이보세요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제가 참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보세요 뭐 이런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아니님 그러지.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는 좀 적절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한 살에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버르장없는 또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지금 야기된데 또 집에 나이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도 관계없다는 건데. 안민석 의원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단기사변 발언했다가 지금 혼나시는 중이어가지고. 발언을 아주 잘. 아니요, 이거 제가 그런 사과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우리 관련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토론을 보면서요. 기가 많이 죽으셔가지고. 네. 그 문재인 후보에게 예. 이 질문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 인내력 테스트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잘 참는 걸 보고서 그런 선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현금을 챙기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엄을 챙겼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꾸 김성태 의원님이 디스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좀 토론회를 보면 볼수록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있지만은 좀 깜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깜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갈수록 들게 하는 태도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런 깜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갈수록 드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도 좀 꼬이시고 지금 1+1 안철수 후보 관련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네네. 제가 이것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관계자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2011년 당시에 이 인사를 책임졌던 서울대 당시 오모 총장님 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그분 말씀이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모라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림원 원장 하시는 분인데요. 이모라는 그분이 다 해가지고 뽑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모라는 분을 만났어요.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인사를 저 박사님께서 다 연세가 7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다 주도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영어로 frankly, 솔직히 그 70세 되시는 분의 말씀을 저는 뭐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총장이 안철수를 뽑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서울 의대 출신이에요. 당신이 선배니까 안철수를 만나서 이것을 잘 이야기 결과를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네,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두 분 사이의 이야기가 네. 너무나 달라서 이것은 대선 끝나가도 이 임용특혜에 대한 좀 진실을 밝혀서 안철수 후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걸 풀어드리고 이게 만약에 뭔가 그 서울대조차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무리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진상이 또 규명돼야 될 그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그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양념처럼 최순실 이야기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야 활력과 또 용기를 가지고 잘 리드해 나가는데 지금 뭐 갑자기 문재인 후보하고 정권 교체 공동체로서의 그 상당히 좀 안 해본 역할이거든요. 이때까지. 자중해야 되고 좀 상당히 제어된 정제된 발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꼬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보만 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저분이 수도권 내리 사선하면서 한 번도 제 이야기는 특정 단기 후보 사병, 군의관, 줄을 서지 않아가지고 장교, 상당히 그 의미가 특전사 있는 건데. 나름대로 고유의 국방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특전사 출신이 더 철저히 우리가 안민수가 이 안부를 더 잘할 수 방위 있다는 문제의 그러한 이야기를 발언이 하다 좀 보니까 잘못됐다고 좀 다소 좀 오해가 그런 거 있는 그런 아니에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럼- 자꾸 그걸 가지고 물고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되지 답지 않는 않게. 문재인 후보하고의 정책도 운영 공동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있으면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이 아니 틀린 게요. 균형진- 4년 전에 저희들이 대선 치를 때는 당하고 후보가 분리돼서 선거운동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좀 집안이 지금 단합이 잘 되고 있어서 선거 결과를 떠나서 어떤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TBC 토론에서도요 가장 독보적인 활동은 의원님 독복적 아니고요. 독보적인 활동은 역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자꾸 사퇴하러 가십니까? 그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이나 또 3년 육아 후지 같은 그런 공약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도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됐다는 걸 타 후보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좋은 토론회 이후의 평가도 가장 잘했다고 해주는데 지지율로는 또 연결한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사표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쇄되기 전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번 같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네. 이런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명 거기 빼놔봤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3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시한이 넘어도 진정으로 이제는 29일도 넘겨서 진정으로 문재인 집권 저지를 위한 어떤 3자 후보 단일화가 뜻을 맞추면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권 능력과 집권 의지가 현저하게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집권 의지는 강력한데 그 방법론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집권 능력과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를 가지면은 자신도 아닌 다른 당에서 아무리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 측에서 단일화 요구를 해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당에서는 자기가 가장 지지가 높은데 가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의를 학대하고 만일 본인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길 싫어한다면은 사실상 호남표 일부하고 중도 보수 일부 표 끌어안고 있다가 그럼 문재인 후보 사실상 당선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그러니까 29일 하지 않는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가져요. 29일 데드라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지나고 나서도 계속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계속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세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 당선을 돕는 방조자 내지는 방관자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단 다시 한번 3번째 우리 단기사병과 우리 군의가 주신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명분 없는 단일화, 문재인 반대를 위한 이 단일화.